한인단체들이 오늘 모임을 갖고 일본의 망언과 인권 유린을 규탄하는 집회를 다음 달 4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뉴욕 한인수산인협회는 앞으로 수산물들의 원산지와 중량 표시를 적극적으로 바로잡겠다고 나섰습니다. 2012 전 미주 한인 청소년 체육대회가 8월 10일부터 3일간 뉴욕 퀸즈 칼리지에서 열립니다. 맥도날드가 어제 플러싱에서 아이들과 부모들을 초청해 아택의 문화유산의 달 행사를 가졌습니다. 뉴욕시 교육청은 지난달 폐교를 결정한 24개 전환학교의 새로운 이름을 어제 일제히 공개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일본의 망언에 한인들의 분노가 사그러들질 않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한인회를 중심으로 위안부, 기린비, 건립, 범동포 모임을 가졌습니다. 주송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창현 뉴욕 한인회장,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최윤희 학부모 협의회장 등 한인 단체장들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오늘 오후 플러싱에 모인 한인 단체장들은 일본 국회의원들의 망언과 일본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기로 뜻을 같이하고 다음 달 4일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PS189 키세나 공원 대동연회장 중 추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범동포적으로 뉴욕 일원에 있는 동포들이 일본에 대해서 위안부에 대해서 사죄를 요구하고 또 우리 그 위안부 문제를 인권 문제로서 미국 정치인들을 알리는 그런 모임을 갖고자 저희들이 준비 모임을 가졌습니다. 6월 4일 날 플러싱 지역에서 저희들이 한 500명 이상의 우리 동포들이 모이는 집회를 열 생각입니다. 규탄 대회는 과거 일본군에 의해 위안부로 인권을 착취당했던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함께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태인 홀로코스트 생존자들과도 연계하는 대규모 집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회에는 주류사회 주요 인사와 정치인들까지 초대해 그 의미를 미 주류사회에 널리 알릴 방침입니다. 단체장들은 또 미국 내 제2, 제3의 위안부 기린비 건립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그동안 수산물을 사시면서 원산지나 중량을 꼼꼼히 살펴보셨나요? 헌츠포인트 도매 시장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수산물들의 원산지 표시와 중량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뉴욕 한인 수산인협회가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한인 수산인협회 곽호수 회장과 임원진들은 어제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수산물의 정확한 원산지와 중량을 포기할 수 있는 법안을 강화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현재 뉴욕의 한인 수산인들은 600여 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헌츠포인트 몇몇 도매상에 원산지 표시와 중량의 허위 기재로 인해 한인 수산인들은 연간 약 2천만 달러의 손해를 입고 있다고 뉴욕 한인 수산인협회는 밝혔습니다. 그 도매 시장의 70%가 한인. 거기서 우리가 뽑았을 경우에 연간 2천만 불, 3천만 불을 우리는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연방법에는 수산물의 원산지와 중량을 표시해야 되지만 유통 과정에서 도매상들이 라벨을 제거할 경우 소매상들은 원산지 파악이 힘들고 중량 파악도 힘들게 됩니다. 또 대부분의 헌츠포인트 소비자들은 소량으로 수산물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내지 수백 개의 박스로 구입하기 때문에 정확한 중량 파악이 힘든 실정입니다.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의원은 관련법을 검토한 뒤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There's a lot of things we can do. But I think we need to, it's going to take a little bit of time to research and then come up, first, again, to go back to see if the existing regulations can be enforced. But from what I'm hearing, we're going to have to introduce, and I will do this, new legislation. 아벨라 의원은 2, 3주간의 조사 기간을 거쳐 수산인협회 측과 다시 만남을 가질 예정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한인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열리는 전 미주 한인 청소년 체육대회가 뉴욕에서 개최됩니다. 다 함께 뉴욕에서 한마음 한뜻으로란 슬로건을 내건 이번 행사는 스포츠를 통해 미 전역 한인 청소년들의 화합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주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2 전 미주 한인 청소년 체육대회가 8월 10일부터 3일간 뉴욕 퀸즈 칼리지에서 열립니다. 뉴욕 대한체육회 주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한인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전국 단위 체육 대회입니다.
8월 11일, 12일 전 미주 청소년 체육 대제전을 하기로 결정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우리 동포사회가 여러 가지로 이 분열된 모습이 좀 많이 보이고 그래서요. 이번 체육으로 하나 되는 우리 동포사회가 되게끔 우리 체육회가 좀 앞장서 가지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뉴욕, 뉴저지, LA, 시카고 등 미 전역 20여 개 지역에서 5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목은 축구, 야구, 육상, 태권도 등 13개 종목입니다. 선수 개인당 참가비는 $50이며 타주에서 참가하는 선수들은 퀸즈 칼리지 기숙사에 머물 예정입니다. KBS 뉴스 주성훈입니다. 맥도널드는 어제 플러싱의 한 학교에서 아이들과 부모들을 초청해 아텍의 문화유산의 달 행사를 가졌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이들이 크게 환호하며 로나르도를 반깁니다. 로나르도는 신기한 그림을 아이들에게 선보이며 시선을 끕니다. 이어진 힙합 댄스 그룹 공연에서는 아시안 무술이 혼합된 춤을 선보입니다. 무대 위까지 올라와 춤을 따라해보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즐거움이 떠나질 않습니다. 맥도날드는 뉴욕 가정삼당소 호돌이 방과후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초청해 아텍의 아메리칸 문화유산의 달을 축하하기 위한 특별 공연을 가졌습니다. We're very proud to be able to help them celebrate their Heritage Month. 이번 행사는 뉴욕 상담소에 호돌이 방과후 프로그램에 뉴욕시 예산이 감축된 후 처음 있는 행사라 더욱 뜻깊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 일주일이 지난 후 부모님들이 저희 프로그램이 계속되기를 원하시고요. 저희 또한 지금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 지원금을 지금 받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계속 받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이고요. 맥도날드는 앞으로 다민족이 참여할 수 있는 특별 공연을 후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금홍기입니다. 재외국민들에게 참정권은 있지만 실제 참정권을 행사하기에는 많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에 대해 언급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새누리당의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영주권자 대상 우편 등록제 도입 등 제외 선거제도 개선 필요성을 직접 제기하고 나서 앞으로 성사 여부가 주목됩니다. 새누리당 관계자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이날 제외 선거와 관련 7월 22일 시작되는 대선 유권자 등록에 앞서 제외 국민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우편 등록 문제를 정치권이 풀어줘야 한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새누리당 측은 지난달에도 당시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상일 대변인 등이 나서서 재외국민 가운데 영주권자들도 유권자 등록을 재외 공간을 방문하지 않고 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뉴욕을 방문했던 정의화 국회의장 직무대행 등 상당수 의원들은 우편 등록이 대선에 적용되기 위해서 여야 합의로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일정상 불과 2개월여밖에 남지 않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회의적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폐교 후 올가을 다시 문을 열게 된 뉴욕시 퀸즈 한인타운 중심의 플러싱 고교가 루퍼트 토머스 아카데미 플러싱 캠퍼스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거듭납니다. 뉴욕시 교육청은 연방교육개혁기금 $6천만 유치를 목표로 지난달 폐교를 결정한 24개 전환학교에 새로운 이름을 어제 공개했으며 7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번 봄학기를 마지막으로 폐교된 후 교직원 절반 이상이 교체되는 등 대대적인 변화를 거쳐 가을 학기에 재개교하는 전환학교의 새로운 이름에는 아카데미, 어펄튜니티 등의 단어가 상당수 포함된 것이 특징이며 기존의 학교명을 딴 캠퍼스라는 명칭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플러싱 고교의 새로운 이름이 된 루퍼트 토머스는 20세기 초반 플러싱의 신설 고등학교 설립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뉴욕시 교육위원을 지낸 인물입니다. 이외 한인 학생이 상당수 재학하는 퀸즈의 뉴타운 고교는 컬리지 앤 커리어 아카데미 뉴타운 캠퍼스로, 윌리엄 브라이언트 고교는 인류응용과학 아카데미 윌리엄 브라이언트 캠퍼스로, 존 아담스 고교는 퓨처 리더스 고교 존 아담스 캠퍼스로,
롱아일랜드 시티 고교는 글로벌 스컬러스 아카데미 롱아일랜드 시티 캠퍼스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됩니다. 뉴욕시 교육청이 2012에서 2013학년도부터 사회와 과학 과목에 대한 공통 핵심 교과 과정을 새롭게 선보입니다. 새로운 교과 과정은 교습 방식에 있어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통 핵심 교과 과정은 미국 교육의 표준화를 목표로 뉴욕을 비롯한 미 전국 42개 주가 2014년까지 공동 채택할 예정입니다. 시교육청은 지난 8일자로 시내 각급 공립학교 교장에게 영어와 수학에 이은 사회와 과학 과목의 교과과정 도입에 관한 안내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2에서 13학년도에 추가 도입되는 사회 과학 과목의 공통 핵심 교과과정은 수업 내용의 변화보다는 교습 방식에 있어 새로운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내년부터 영어와 수학 과목도 교과 내용의 깊이가 한층 심화되는 등 새로운 기준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단 초등학교에 한해서는 교감의 재량에 따라 다음 학년도에 해당 과목에 대한 공통 핵심 교과과정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내년에 치러지는 3에서 8학년 뉴욕주 영어 수학 표준시험은 공통 핵심 교과과정 도입 후 치르는 첫 번째 시험으로 영어 시험은 연관 문제 풀이 비중이 늘어나게 되며 5학년 수학에는 분수 비중이 늘어나게 됩니다. 전국의 해외 출생 거주 인구는 4천만 명이 넘습니다. 이 중 한국 출생 미거주자는 110만 명으로 조사됐는데요. 해외 출생 아시안들 가족 중심으로 살며 자신의 언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고 소득은 중상위 정도 44%가 시민권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센서스국이 어제 발표한 해외 출생자 인구 분석 보고서를 보면 전국의 해외 출생 거주 인구는 4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중 한국인 출생자는 110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미국 전체 인구의 13%를 차지하는 것으로 이 중 아시안 출신이 28%였습니다. 또한 한인 등 해외 출생 아시안 거주자의 귀화율은 유럽 출생자에 이어 두 번째, 중간 소득은 세 번째로 높았으며 기혼율은 전체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해외 출생자가 전체의 25%로 가장 많았고 뉴욕, 텍사스, 플로리다, 뉴저지 순이었습니다. 가구 형태는 가구당 평균 가족 구성원 수가 더 많았으며 대가족 형태도 2배 많았습니다. 또한 44%가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1980년 이전에 이민 온 전체 해외 출생자의 귀화율은 80%였습니다. 가정에서 영어만 사용하는 비율은 15%였으며 아시아는 남미 출신에 이어 11% 비율로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뉴저지 포트리 경찰은 지난 3월 달부터 무단 횡단 단속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무단 횡단 보행자와 횡단 보도 정차 규칙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포트리 경찰서는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무단 횡단 보행자와 횡단보도 정차 규칙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앞으로는 횡단보도가 없는 길을 건너거나 신호등을 어긴 경우는 물론 학교 앞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학생들도 단속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무단 횡단 단속에 적발되면 $54짜리 벌금 티켓이 발부됩니다. 3월 1일부터 약 2개월간 진행된 무단 횡단 단속 캠페인 기간 117명에게 벌금 티켓이 발부됐습니다. 아울러 포트리 경찰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 규칙을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합니다.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신호등이나 정지에 쌓인 설치 유무에 관계없이 차량은 일단 정지를 해야만 합니다. 적발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일부 언론이 보도한 포트리 경찰이 셀폰 사용 보행자에게도 티켓을 발부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지난해 노숙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오렌지 카운티의 플러턴 경찰관 2명이 본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노숙자를 폭행하는 비디오가 공개되면서 법정이 내린 결정인데 플러턴에서는 지난 2007년 12월 31일에도 한인 마이클 조 씨가 역시 경찰의 10여 발의 총격을 받고 숨진 곳이기도 합니다. Okay, I'm sorry, dude.
쓰레기통에서 잠을 자던 백인 노숙자가 경찰의 검문을 받는 과정에서 다도한 폭행을 당합니다. 비명에 가까운 절규에도 경찰들의 폭력은 멈추지 않습니다. 경찰 2명이 먼저 곤봉으로 노숙자를 때려 쓰러뜨렸고 6명의 다른 경관이 노숙자에게 올라탑니다. 주먹과 발길질이 이어졌고 전기 충격총을 2차례 노숙자의 머리에 발사합니다. 머리에 꽂힌 자극판을 통해 전류가 흐르면서 노숙자가 고통스러워합니다. 노숙자는 마지막으로 의식을 잃기 전에 자신의 아버지를 애타게 부릅니다. 이는 지난해 7월 5일 밤 오렌지 카운티 플러턴의 한 버스 차고에서 노숙하던 켈리 토마스가 플러턴 경찰 소속 경관들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비디오 장면입니다. 당시 토마스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판정을 받고 5일 만에 숨졌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센타하나 형사지법에서 사건 당시 비디오가 공개되면서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열린 법정 심리는 토마스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매뉴얼 라모스와 제이 시시넬리 경관에 대한 예비 신문이었습니다. 폭행 장면과 더불어 토마스의 자세한 사망 원인도 드러났습니다. 검시 결과에 따르면 토마스는 타박상에 따른 뇌출혈로 다량의 혈액이 폐로 들어갔고 동시에 흉부 압박이 호흡을 방해하면서 뇌사에 이르렀습니다. 풀어 해석하면 맞아서 흘린 피가 폐에 찼고 6명의 경관들이 위에서 압박하면서 숨을 쉬지 못해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법정은 2 경관의 범행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 발생 10개월 만에 본재판 회부를 명령했습니다. 유죄로 판명되면 라모스 경관은 종신형, 시시넬리 경관은 4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청소년기, 자도 잠이 부족한 시기인데요. 오히려 이 시기에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피곤하고 예민해지기도 하며 심지어는 우울증에 걸릴 염려도 있다고 합니다. 고등학생인 NJ는 평일 아침 6시가 되기 전에 일어납니다. 자정이 다 돼서 잠들기 때문에 하루 6시간도 채 못 자는 셈입니다. It's a struggle getting through the day sometimes. 콜롬비아 대학 연구진들은 청소년 15,000명의 수면 시간을 조사해봤습니다. 자정이 넘어 자는 아이들은 밤 10시 이전에 자는 아이들보다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무려 25%나 높고 자살 충동을 느낄 위험도 20%나 더 높았습니다. This is a good study that shows the relationship of actually not sleeping enough to mental health, especially in adolescence. 잠이 부족하면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뇌 속의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분비가 줄어들어 쉽게 침울해집니다. 이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기 쉽고 주의력과 집중력이 떨어져 수업 시간에 집중하기도 어렵게 됩니다. In children, adolescents, any amount of depression is serious and should be looked at, and anything that could, prevent it from happening, short of medications, should be looked at seriously. 또 청소년기에 수면이 부족하면 각종 호르몬의 분비가 저해돼 성장이 제대로 안 되거나 비만해질 수 있습니다. The average 12th grader is getting something on the order of less than 7 hours of sleep a night. 청소년들이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컴퓨터나 TV 등은 방에서 치우고 일찍 잠자리에 들도록 부모가 지도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국무부는 제2원 교환연수비자 여름 취업과 여행 SWT 프로그램의 최종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SWT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외국인 대학생들은 앞으로 제조업이나 농업, 건설업 등 상품 생산 직종에는 취업이 금지됩니다. 또 주요 근무 시간이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새벽 시간대 운영되는 심야업체에도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본래 목적보다는 일자리 제도로 변질되고 불법 현금 운반, 사기, 불법 이민 등에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번에 대대적인 개편이 실시됐습니다. 퀸즈 아스토리아의 헐리우드식 대규모 야외 영화 촬영장이 들어섭니다. 허프만 아스토리아 스튜디오의 확장 공사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번 야외 촬영장의 예산 규모는 약 200만 달러로 아스토리아 36가와 35 애비뉴 인근의 대형 주차장 부지에 건설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야외 촬영장이 완공되면 커프만 아스토리아 스튜디오는 헐리우드식 대규모 스튜디오 캠프를 갖추게 돼 뉴욕시 명물로 급부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브루클린에 거주하는 앤드류 모디카를 절도 혐의 등으로 체포했습니다. 모디카는 뉴욕시가 도난당한 30개 맨홀 뚜껑 일부를 훔쳤다고 인정했으며 그는 맨홀 뚜껑을 팔아 마약 구매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뉴욕시경은 고가의 헤드폰을 훔친 혐의로 프란시스코 델라 크루즈를 체포했습니다. 델라 크루즈는 공범 2명과 함께 비츠 바이 닥터 드레 헤드폰을 빼앗은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아왔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이 지난 9일 발표한 승객 만족도 조사에서 10점 만점에 5.8을 받아 5.1을 기록했던 지난 분기보다 좋아졌습니다. 항목별로는 액세스 링크 열차가 8.3을 얻어 가장 점수가 높았고 일반 열차와 버스는 각각 5.3과 5.9를 기록해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향상됐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이번 만족도 결과는 뉴저지 트랜짓을 더욱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기관으로 만들 것이라며 앞으로 승객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77도, 섭씨 25도, 밤 최저 기온은 59도, 섭씨 15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차차 흐려지겠으며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월요일도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비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